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합동화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 있는데요. 연비 올리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 오일, 타이어, 또 자동차 부품 기능에 따른 자동차 부품 기능이라든가 또 주행 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이상 증상들 모두 좋고요.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합동화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기름값이 참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심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한 최근 몇 년간에 가장 비싼 것 같아요. 네, 상승률도 높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거의 최고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 맞습니다. 으로 인해서 기름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연비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는데 연비 올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요즘 자동차 워낙 연비가 좋게 나오니까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연비 사실 옛날 차에 비해서 이제 연비는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기름값이 신경 안 쓰이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작은 방법이나마 솔직히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비 올리는 방법이 이제 차주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차의 짐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짐을 최소화하시는 거. 무게를 낮춰라. 네. 이 보통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10km 정도 단위로 이제 5km, 10km 단위로 끊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1km만 줄여도 연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미하지만 어쨌든 차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타다 보면 이것저것 놓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무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비 타이어도 있고 공구함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잡동사니 많이 놓고 트렁크에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비를 내리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비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그래서 차량 제조사에서 예비 타이어 말고 이제 펑크 수리 키트를 넣어놓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를 줄였는데 지금 요즘에 보험 서비스가 워낙 이제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아주 격오지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그거 쓸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펑크 수리 키트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용법을 모르시니까 그 실런트 액을 그냥 공기 넣을 때 무조건 넣어야 되는 줄 알고 넣으셔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 탈거를 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내리고 다니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대신 공기압이나 이런 거 좀 자주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정비만 자주 받게 되면 이런 예비 타이어라든가 공구함이라든가 펑크 수리 키트라든가 이런 거 전혀 갖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 거긴 요즘 전화만 하면 바로 서비스가 되니까 말이죠. 진짜 30분 안에 거의 처리가 다 완료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차에 맞는 이제 규격에 맞는 오일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규격에 맞는 오일.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이제 대다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비의 오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차들이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로 가고 이제 연비로 올릴수록 사실 엔진오일이 묽어져요. 근데 이 묽어짐에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이 조금씩 느껴지시는다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규정치 내에서 점도를 올려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규정치 내에서 올려도
이게 뭐 날씨가 춥다거나 이럴 때는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날씨가 추울 때 연비가 네. 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그 오일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더 끈적하다는 얘기니까 기관이 돌아갈 때 힘을 더 많이 쓰게 되죠. 아, 겨울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사실 좀 덜 하긴 한데 뭐 엔진 오일을 뭐 6개월에 한 번 교체하시는 분, 3개월에 한 번 교체하시는 분, 뭐 1년에 한 번 교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교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이랑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엔진 오일 그렇게 1년씩 가진 않지 않습니까? 교체를? 그쵸. 근데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네. 타고 이제 키로수 이제 주행 거리로 타고 오시는 분들은 주행 거리. 네. 그러니까 뭐 시내만 왔다 갔다 하는 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갈아도 그럼 괜찮은가요? 아니요. 이게 오히려 짧게 타시는 분들이 네. 오일 변질이 좀 심해요. 우리 자연 현상인데 결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그게 엔진 안에서도 결로가 생겨서 이 적정 온도가 되기 전에 이제 엔진을 시동을 끄게 되면 그 안에서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오일 그 캡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수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고이거든요. 오히려 묽어지나요? 네, 오히려 그게 이제 섞이면서 성질이 변하게 되니까 엔진 내부 상황에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길어도 네. 이제 주행 거리가 안 되셔도 6개월에 한 번은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비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 네.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오일을 네. 선택하는 것이 연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오일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오너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오일의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상적인 온도 내에서는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OW30이라고 해서 OW30. 네, 이제 써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제 요즘에 0W20 또는 OW20 정도를 쓰게 돼요. 그러면 20하고 30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엔진 온도, 오일 온도 100도씨를 기준으로 이제 30 점도는 좀 더 이제 20 점도에 비해서 무겁죠. 점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뒤에 숫자도 이 점도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100도씨가 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냉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가 무거운 게 좋은 엔진 오일인가요? 조용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조용한데 필요 이상으로 힘을 써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연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제 그래도 저는 조용한 걸 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규격에 맞는 걸 최대한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 규격에 맞는 오일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좀 더 가벼운 제품이죠. 가벼운 이제 거. 점도가 묽은 제품으로 해서 엔진이 이제 돌아갈 때 힘을 좀 덜 쓰게 좀 가볍게 돌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OW30보다는 OW20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OW20 이런 걸 쓰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쓰다 보면 시동 걸면 그냥 전기 모드로 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힘을 쓸 때 악셀을 밟으면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상 얘는 이 엔진이 돌아가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반 차량들은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엔진 그다음 변속기인데 얘네는 엔진, 모터, 변속기 순서라서 그래서 이 엔진이 이제 돌아갈 때 어쨌든 하나의 더 저항체를 거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고속 주행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기능보다는 사실 그냥 내연기관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는 이제 정말 오일 변질 상태도 심하시고 되게 일반 하이브리드 차 오일이 아니라 그냥 가솔린 차 수준으로 엔진 오일이 이제 폐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 많이 먹는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기름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전기 모드보다 엔진 모드를 많이 쓰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일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일반 자동차는 그냥 어떤 오일이든지 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OW30이 가장 평균이고요. 제조사에서도. 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낮추시거나 뭐 아니면 OW40 정도로 올리시거나 요런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 올리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고부하 엔진 오일이라 네. 그냥 뭐 진짜 고성능 튜닝 차량이라든지 경기용차 또는 진짜 뭐 수입 스포츠카 정말 고성능 스포츠카들이나 그렇게 쓰지 그 이상 넘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호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 가지 자동차 이상 증상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비 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네. 무게를 좀 줄여라. 네. 짐을 좀 덜어놓고 다니시고 두 번째는 네. 이제 규격에 맞는 오일 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네. 또 세 번째 또 어떤 네. 방법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외부 부착물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외부 부착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선바이저를 단다든지 또는 뭐 보조 이제 사이드 미러 위에 보조 미러를 단다든지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피가 이제 최적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넓이가 늘어나는 부착물들은 모두 공기 저항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네,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이 공기 저항에 대해서도 이 연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 차량들 보시면 그 범퍼의 아가미처럼 이렇게 공기구멍 같은 게 뚫려 있는 걸 보시죠. 예. 그게 원래 연비 이제 보통은 브레이크 냉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얘는 연비 때문에 공기 흐름을 줘서 바퀴 쪽에 발생하는 회전 그 와류를 깨주는 역할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연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로 보통 크게는 한 20에서 30%까지 연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뚫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부러 뚫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뚫으면 그 설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냉각이 심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흘러도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설계치대로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나왔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외부 부착물을 웬만하면 저는 붙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네. 연비가 많이 떨어지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연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런가요? 오래돼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측면이죠. 오래돼도 안 떨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이 차주분이 지극정성으로 하신 차량들은 청결하게 네. 자동차 관리를. 네. 뭐 제때 이제 교환해야 될 거 제때 해주고 부품 점검해서 교체. 점검해서 이상 있는 거 다 해주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운전을 또 험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경제 속도라고 하는 걸 꼭 네. 지키시고 네. 급정거, 급출발 같은 것도 안 하시고 그런 거 안 해도 연비 관련이 있습니까?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그거는 정말 그냥 타기만 해도 제 경험상 네. 같은 거리를 다녔을 때 제가 한 1리터까지도 차이가 나봤어요. 자동차 운행 습관에 네. 따라서 일부러 해봤거든요. 네. 얼마까지 차이가 날 것인가. 근데 정말 제가 급출발, 급정거로만 했을 뿐인데 한 1리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회전 시간이 길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공회전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네,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30초는 좀 짧은 것 같고 네. 이제 처음에 예열 시간은 보통은 30초에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예, 1분 정도 되면 사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얘가 RPM이 안정이 돼서 이제 충분히 예열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겨울 되니까 이 게이지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게 그럴 때는 계속 저도 한 뭐 5분씩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출발이나 이런 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속을 했을 때 RPM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혹시 모를 뭐 급발진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도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RPM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제로로 떨어졌을 때 출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 있을 때? 네, 1000rpm 미만에서 보통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숫자 1이죠. 네, 계기판상에 숫자 1 이하일 1 정도일 때는 사실
뭐 출발하셔도 크게 뭐 이제 조정이 근데 되니까. 겨울에는 네. 일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리죠. 예,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서 아, 이 안에 있는 이제 우리 배기가스 정화하는 활성화 물질이 이제 활성화되는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 때문에 이제 RPM을 올려서 급격하게 올리는 건데. 그럼 겨울에 뭐 5분까지는 안 네. 하더라도 한 1분 정도면 괜찮은 네. 건가요? 대신에 이제 항상 브레이크를 꼭 밟고 이제 운전 습관을 브레이크를 네. 꼭 밟고 드라이브로 변속을 했을 때 이 이제 아실 거예요. 변속 충격이나 또는 이제 RPM이 과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증상이 간혹 이제 생길 수 네, 있는 네, 가능성이 네. 있으니 브레이크를 꼭 밟고 확인하고 출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안전 기능으로 저희가 드라이브를 놓으면 RPM이 강제로 떨어집니다. 아, 근데 대신 이제 온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급가속이나 또는 이제 뭐 고 RPM으로 주행하시지 않고 이제 한 2000 RPM 미만에서 주행하시면 한 그렇게 주행하시면 한 2분 정도면 엔진 온도도 충분히 올라와 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름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연비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연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자동차 정비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네. 연비를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 외에도 경제 속도 운전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네. 이 경제 속도는 사실 그 본인의 주행 패턴에 맞춰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천천히 달려도 오히려 기름을 많이 소모를 하고요. 왜냐하면 천천히 달리다 보면 오르막을 만나도 천천히 달리고 내리막을 만나도 천천히 달리고 이러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계속 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짐을 실었을 때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상황에 맞춰서 차가 아예 빈 차 상태에서 내가 혼자 타고 있다. 그러면 사실 가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경제 속도라고 하는 뭐 규정 속도 사실 뭐 60, 뭐 70 이 정도 되는 속도를 미리 가속을 쭉 해놓고 그걸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천천히 올리는 게 경제 운전 습관이 아니고요. 차라리 쭉 올려놓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되게 밟지 않으면 사실 속도를 유지할 때 이 자동으로 연료 컷이라는 기능이 돼서 연료를 소모량을 줄이게 됩니다. 차량에서. 근데 자동차 운행을 시내에서 하느냐, 고속도로에서 하느냐, 또 네. 외곽도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천천히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요즘 또 워낙 네. 단속도 심하고 시내는 한 50km 네. 정도에서 네. 50에서 30이죠.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코로나 때문에요. 네. 창을 많이 열고 다니는데요. 네. 그 에너지 연료 소모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닿는데 평상시에는 창을 열고 다니는. 시내 주행이나 이런 데선 사실 요즘에는 속도가 워낙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 속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창문을 그렇게 열고 다니셔도 뭐 연료 소모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안 나요. 그리고 연료 소모보다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주행풍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공기 유입이 되거나 이래서 그때는 좀 이제 닫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도로에서 뭐 80 정도 이상으로 달리신다고 하면 저는 뭐 아주 조금만 열으시던지 아니면은 한쪽만 여는 게 아니라 뭐 앞쪽을 조금 열었으면 뒤쪽도 조금 열어서 공기를 통하는 통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통로를, 네. 이게 앞뒤로 바람길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들어오거나 한쪽으로만 빨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들어왔을 때 나가는 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환기도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환기를 빨리 하고 좀 더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창을 열 때 네. 바람길을 해놓으면 연료 네. 소모량이 저. 네, 아무래도 좀 한쪽만 열어놓거나 한쪽만 많이 열어놓은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가요. 네. 예. 전 그게 그 차이가 큰가 안 큰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창문을 전체를 다 열고 다니시면 정말 이게 바람이 이렇게 치는 게 몸으로 느껴지실 정도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느껴지실 정도면 연비에는 정말 영향이 많이 큰 편이거든요. 네. 문을 열어놓고 네. 가는 것도 연비가 더 많이 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뭐 불가피하게 열고 다니셔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타셨을 땐 환기 시간을 조금 이제 중간중간 두시고, 누가 같이 탔을 때는 이제 환기를 하더라도 완전히 열지 않고, 이제 공기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대각선 방향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같은 방향을 열면 이제 흐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네가 순환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운전석을 열었으면 뒤쪽은 조수석 뒤쪽을 살짝 열어서 대각선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공기 흐름이 좀 더 빠르게 흘러나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자동차에 관해서 뭐 궁금증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훈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로 가는 게 가장 경제 속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저차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네. 그래서 그냥 뭐 뻥 뚫린 길이라고 하면 그 100km로 그냥 유지를 해놓고 크루즈 기능을 써서 정속 주행 기능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연비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핸드브레이크를 네. 올리고 계속 운전했는데 뭐가 망가졌을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상태로 운행을 하셨고 혹시 차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차종이요? 베라크루즈요. 그러면은 전자제어 타입이 아니라 이제 핸드브레이크 타입이시잖아요. 네. 수동 브레이크, 수동 주차 브레이크 타입이신데 브레이크 이제 잡은 상태로 운행을 하셨다고 하면 혹시 그 뒷바퀴 쪽에서 타는 냄새나 열감이 많이 나셨나요? 아니요, 그냥 뚝 소리가 났어요. 이게 뚝 소리 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으셨고요. 그냥 뚝 소리가 나서 확 내렸거든요. 그럼 출발하고서 얼마 안 있다 바로 알고 이제 내리신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고장 확률은 적어요. 이게 뚝 소리가 나는 게 이 패드가 디스크를 잡고 있다가 이제 굳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돌아가니까 얘가 뚝 소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붙어 있던 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던 게 돌아가면서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봐서는 고장 발생 확률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 혹시 걱정되시면 뒤쪽 패드를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요? 예, 뒤쪽 브레이크 패드요. 브레이크 패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경제 속도 지키는 것이 가장 또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 있다면은요. 네. 지금 이제 그 경제 속도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 도로 상황에 맞춰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속도가 안 나고 평상시보다 공회전이 길고 뭐 이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차량에서 연료 조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뭐 큰 이상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내추럴 N에 놓고 운전하는 건 어떤가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한가요? 네, 그리고 연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 연비 기름 절약한다고 N에 놓고 내리막길에 많이들 운행하시더라고요. 네, N에다 놓게 되면요, 우리 드라이브에 놨던 그 연료 입력값이 거의 이제 N에다 놓는 순간 줄지 않고 그냥 이제 주는 양이 이제 연료 컷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이 많은 상태에서 나는 그냥 내 탄력으로 굴러가기만 하는데 기름을 뿌리면서 다니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혀 그럼 도움이 안 된다.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미션에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놓지 마시고요. 그냥 드라이브에 놓고 악셀만 떼도 이 주행 속도가 있는데 악셀을 뗐는데도 주행 속도가 올라가면 차량에서 그러니까 경제 속도만 잘 지켜주면 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화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감성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